안녕하세요. 저는 45년 동안 귀 건강만을 진료해 온 전남 순천 출신의 이비인후과 전문의 한도현입니다. 요즘 TV 소리 점점 더 키우고 계신가요? 가족이 아버지 볼륨 좀 줄이세요 라고 말한 적 있으신가요? 혹은 대화 중에 뭐라고요? 하고 자꾸 대묻게 되시나요? 많은 분들이 이럴 때 나이 들어서 그래 하고 넘기시지만 이건 단순한 노화의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청력이 떨어지는 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청력 저하는 치매 위험을 무려 5배까지 높이는 주요 원인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난청을 앓고 있는 분들 중 많은 분들이 이명, 수면장애, 기억력 저하, 심지어 우울감까지 함께 겪고 계십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 하루 10분 청력 훈련법은 보청기 없이도 TV 소리는 줄이고 사람 목소리는 또렷하게 들리게 만드는 아주 특별한 방법입니다. 이 훈련은 단지 귀만을 위한 게 아닙니다. 귀를 열고 뇌를 깨우는 훈련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70대 중 3명 중 1명, 80대 이상에서는 절반 이상이 난청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은 괜찮아 보여도 청력은 50대부터 서서히 떨어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바로 지금이 훈련을 시작하기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지금부터라도 귀를 제대로 관리하면 90세에도 보청기 없이 손주들과 대화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왜 난청이 치매로 이어지는지부터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청각 자극의 감소입니다. 귀 안의 청각세포가 손상되면 뇌로 가는 소리 자극이 줄어들게 되죠. 그러면 청각을 처리하는 뇌의 능력도 함께 약화되기 시작합니다. 특히 언어 이해, 기억력, 집중력을 관장하는 부위가 빠르게 퇴화합니다. 그래서 사람 목소리를 듣기 어려워지면 대화가 줄고 대화가 줄면 기억력도 함께 저하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명입니다. 이명은 단순히 귀 안에서 소리가 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는 뇌의 과도한 신호 반응으로 생기는데요. 이 소리가 지속되면 잠을 못 자고 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됩니다. 그리고 결국 인지기능 저하로 이어지게 되죠. 자, 이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눈이 침침하면 돋보기를 쓰고 치아가 약해지면 임플란트를 하면서도 귀가 안 들리면 그냥 나이 탓이라고 넘긴다. 이건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청력도 훈련으로 좋아질 수 있습니다. 물론 30대처럼 돌아가진 않겠지만 지금의 청력을 더 잘 활용하는 뇌 훈련은 분명 가능합니다. 실제로 제 진료실에도 93세인데도 선명하게 들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의 공통점은 하나였어요. 저는 매일 귀 열기 훈련을 했어요. 오늘은 그분들이 꾸준히 실천했던 실제로 듣는 능력을 좋게 만든 4가지 귀 훈련법을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첫 번째 훈련은 바로 TV 볼륨 낮추기 훈련입니다. 또 다른 말로는 눈으로 듣는 훈련이라고도 불리죠. 요즘 TV 소리 몇 단계로 틀고 계신가요? 혹시 25단계, 30단계 이상으로 키워놓고 보시진 않나요? 사실 그렇게 높은 소리에 익숙해지면 작은 소리는 점점 더 안 들리게 됩니다. 귀도 점점 예민해지고 오히려 더 피곤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훈련은 아주 단순합니다. 지금보다 딱 3단계만 볼륨을 낮추는 것, 여기서부터 시작해 주세요. 그리고 TV를 보실 때 화면 속 인물의 입모양, 표정, 손짓을 함께 보면서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상상해 보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내 귀를 도와주는 훈련입니다. 청력이 떨어져도 내가 스스로 아, 지금 저 말은 이런 뜻이겠구나 하고 해석하는 힘을 길러주는 거죠. 이건 단순히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의미를 유추하고 이해하는 능력을 키우는 겁니다. 물론 처음엔 어색할 수도 있고 집중이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하루 종일 하실 필요 없습니다. 딱 하루 10분만 지금보다 소리를 살짝 줄여서 TV를 시청해 보세요. 일주일 정도 지나면 처음보다 TV 소리를 크게 하지 않아도 말이 더 또렷하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한 달쯤 지나면 예전에는 28단계로 보시던 분들이 18단계, 심지어는 15단계로도 자연스럽게 시청하게 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귀가 다시 좋아진 게 아닙니다. 내가 말소리를 이해하는 능력이 회복된 것이에요.
실제로 제 진료실에 오셨던 김정혜 할머니 사례를 소개해 드릴 겸 처음 오셨을 때는 선생님, TV 소리 최대치로 해도 안 들려요 하고 걱정이 많으셨죠. 하지만 이 훈련을 3주간 꾸준히 실천하신 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즘은 볼륨을 줄여도 귀가 덜 피곤해요. 말이 더 잘 들어와요. 정말 기뻤습니다. 이 훈련의 핵심은 듣는 훈련이 아니라 이해하는 훈련이라는 점입니다. 귀가 놓친 말을 눈과 뇌가 도와서 다시 해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훈련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귀가 놓친 소리를 눈이 도와서 듣는 법을 배우는 시간. 시청자 여러분, 오늘부터 딱 하루 10분만 TV 소리를 살짝 줄여보세요. 그 작은 연습이 익숙해지면 지금보다 훨씬 작게 틀어놓은 TV 소리도 자연스럽게 들리게 될 겁니다. 청력은 훈련할수록 분명히 달라집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훈련은 귀뿐만 아니라 기분까지 좋아지는 방법입니다. 바로 음악을 활용한 훈련이에요. 아니, 음악이 무슨 훈련이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하지만 음악은 귀에 가장 자연스럽고 가장 넓은 주파수를 자극하는 최고의 청각 운동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누구나 혼자서도 쉽게 할 수 있다는 것, 이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제게 오셨던 85세 장진수 어르신 이야기를 들려드릴 겸 할아버지는 건설 현장에서 30년 넘게 일하셨던 분이었습니다. 매일같이 소음 속에서 일하시다 보니 귀가 많이 지치고 청력도 꽤 약해진 상태였어요. 처음 진료실에 오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죠. TV는 크게 틀면 들리긴 해요. 그런데 사람 목소리는 겹쳐서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분께 보청기를 권해드리기보다 먼저 귀와 뇌를 깨우는 훈련을 권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부담 없이 실천할 수 있는 게 바로 음악 훈련이었죠. 몇 주가 지나 다시 찾아오신 할아버지는 웃으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즘은 조용히 앉아서 트로트를 들어요. 그 시간이 참 위로가 되더라고요. 하루 20분쯤 눈을 감고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시면서 이건 기타 소리인가? 이건 북 같고 아, 피아노 소리도 나네? 이렇게 악기 소리를 상상하며 듣는 연습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짧은 소절은 작게 따라 부르기도 하셨죠. 그렇게 몇 달이 지나자 고음과 저음을 훨씬 더 잘 구별하시게 되었고 요즘은 손주 목소리가 더 또렷하게 들려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정말 놀라운 변화였죠.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어떤 음악이든 괜찮습니다. 익숙하고 좋아하는 음악이면 충분해요. 그 음악을 반복해서 듣고 한두 소절씩 따라 부르기만 해도 충분한 훈련이 됩니다. 왜냐하면 노래를 부른다는 건 듣고 기억하고 입으로 표현하는 과정이기 때문이에요. 이건 곧 청각, 기억력, 발화 능력까지 동시에 자극하는 훈련입니다. 실제로 하루 한 곡씩 따라 부르기, 이 훈련을 꾸준히 하신 어르신들은 요즘은 말도 더 또렷하게 나오고 대화가 더 즐거워졌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훈련의 또 다른 장점은 귀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도 귀가 다양한 소리에 익숙해지도록 돕는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이 편안해지고 기분이 좋아지니까 꾸준히 하기도 훨씬 쉽죠. 자, 오늘부터 하루 10분 정도만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세요. 음악 속 소리를 느끼고 한두 소절씩 조용히 따라 불러보는 것, 그게 전부입니다. 잘 부르려고 하지 마세요. 누구에게 들려주기 위한 게 아닙니다. 그냥 입을 움직이고 귀를 쓰고 뇌를 깨운다. 그 생각 하나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단순한 훈련에도 뇌는 금방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귀도 점점 더 다양한 소리에 적응하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소개해 드릴 훈련은 소음 속 대화 훈련입니다. 이 방법은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먼저 추천드리는 훈련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 훈련 하나만으로도 대화가 훨씬 편해졌다고 말씀하세요. 85세 박인숙 할머니도 그런 분이셨습니다. 처음 오셨을 땐 친구들 모임에도 나가지 않으신다고 하셨어요. 자꾸 대묻는 게 너무 미안해서요. 그냥 안 가요.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조용한 데서는 괜찮은데 식당처럼 시끄러운 곳에선 하나도 안 들려요. 그 마음 참 이해됩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제가 알려드린 방법을 하루 10분씩 꾸준히 실천하셨어요.
그리고 3개월 후 손주들이 북적이는 식당에서도 대화를 놓치지 않게 되셨습니다. 자, 그럼 그 방법이 뭐였을까요? 정말 간단합니다. TV나 라디오를 아주 작게 켜놓고 그 상태에서 가족과 가볍게 대화를 나눠보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점심 뭐 드셨어요? 오늘 날씨 좋네요. 이렇게 짧은 문장부터 시작해서 점점 길게 자연스럽게 이어가는 것이죠. 핵심은 소음이 있는 상황에서도 상대의 말소리만 골라서 듣는 능력을 다시 살리는 데 있습니다. 예전엔 복잡한 장터에서도 식당에서도 상대 목소리가 쏙쏙 들렸잖아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그걸 구분하는 감각이 점점 희미해지죠. 이 훈련은 단순히 귀를 쓰는 게 아닙니다. 내가 다시 말소리를 선택하게 만들어주는 훈련이에요. 박인숙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TV가 켜진 상태에서 대화하니까 처음엔 너무 헷갈렸어요. 근데 어느 날, 지금은 잘 들리네? 하는 순간이 오더라고요. 그날 이후로는 자신감이 생기셨다고 해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정말 뿌듯했습니다. 이 훈련, 처음엔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아요. 하루 5분, 일주일에 3-4번만 해보세요. 귀가 다시 깨어나고 내가 다시 대화를 잡아내는 감각이 살아나는 것을 분명히 느끼시게 될 겁니다. 마지막 4번째 훈련은 듣고 적는 훈련, 다시 말하면 귀로 듣고 손으로 기억하는 훈련입니다. 이건 예전 학교 다닐 때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 필기하던 것과 비슷해요. 물론 학교 다니신 지는 오래되셨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처음엔 조금 어색하고 낯설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이 훈련은 오랫동안 쓰지 않았던 뇌의 기능을 다시 깨우는 것이에요. 어렵게 공부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들리는 말 중에 기억에 남는 단어 하나, 문장 하나, 이걸 가볍게 적는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기억하는 분 중에 77세 송기섭 할아버지가 계십니다. 할아버지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뉴스는 들리는데 무슨 말인지 머리에 안 들어와요. 손주 말도 금방 잊어버려요. 그래서 제가 이 훈련을 추천드렸죠. 방법은 간단합니다. 라디오 뉴스나 오디오북을 들으시면서 중간에 잠깐 멈추고 중요해 보이는 말만 메모해 보는 것이에요. 처음엔 한 문장도 못 따라가요.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2-3달이 지나자 웬만한 말은 바로바로 이해되셨고 대화 속도도 훨씬 빨라졌다고 하셨어요. 전엔 손주 말이 너무 빨라서 그냥 웃고 말았는데요. 지금은 말도 이해되고 내가 다시 대화의 중심이 된 것 같아요. 그 말씀을 들을 땐 저도 참 울컥했습니다. 이 훈련은 전체 받아쓰기를 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냥 들으면서 이건 중요하다 싶은 말만 간단히 적어보는 것이에요. 그렇게만 해도 우리 뇌는 이건 중요한 소리야 하고 다시 반응하는 능력을 서서히 회복하게 됩니다. 하루 10분이면 충분합니다. 오늘부터 라디오를 들으시다가 마음에 남는 말이 있다면 조용히 손으로 적어보세요. 그 한 줄이 귀와 뇌를 다시 연결해주는 아주 중요한 시작이 되어줄 겁니다. 이제 4가지 훈련을 모두 마쳤습니다. 어렵지 않았죠? 이건 단순히 귀를 치료하는 방법이 아니라 나의 일상과 대화 그리고 삶을 회복하는 훈련입니다. 지금부터 귀를 깨우고 뇌를 움직이고 사람과 다시 연결되는 일에 조금씩 도전해 보세요. 여러분은 충분히 해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이걸 어떻게 일상 속에서 꾸준히 해볼 수 있을까?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많이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루 10분만 하세요. 그 대신 그 10분을 꾸준히 해보는 것,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청력은 하루아침에 좋아지는 게 아니죠. 하지만 꾸준한 자극이 뇌를 다시 훈련시키고 결국엔 말소리 이해력과 대화 집중력을 되살리게 됩니다. 자, 그럼 어떤 식으로 하루를 구성하면 좋을까요? 예를 들어 아침 식사 후 뉴스를 아주 작게 틀어놓고 TV 볼륨 낮추기 훈련을 해보세요. 입모양과 표정을 보면서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상상하며 따라가 보는 겁니다. 5분이면 충분합니다. 점심 먹고 나서는 잠깐 조용한 시간에 좋아하는 음악 한 곡을 들으며 가사에 집중해 보세요. 멜로디, 악기 소리, 리듬의 흐름을 느끼고 가사를 따라 부르며
소리와 감정을 함께 풀어내 보세요. 저녁 시간, 가족과 함께 있는 시간이라면 TV를 아주 작게 틀어놓고 소음 속 대화 훈련을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오늘 뭐 드셨어요? 오늘 뉴스 뭐 나왔대요? 이런 짧은 대화부터 시작해 보세요. 만약 노트와 펜이 있으시다면 라디오나 뉴스를 들으면서 들리는 단어 몇 개를 간단히 메모해 보는 듣고 적는 훈련도 좋습니다. 5분만 해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4가지 훈련을 한꺼번에 하실 필요는 없다는 것. 딱 한 가지라도 그걸 꾸준히 이어가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분은 음악 훈련만 계속 하셨는데도 TV 볼륨이 확 내려가고 대화가 훨씬 편해졌다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어렵다는 생각을 버리는 것, 그리고 내가 지금도 할 수 있는 훈련이 있다는 걸 믿는 겁니다. 84세 이영신 할머니 이야기를 해볼까요? 예전에는 시끄러운 데서 말하면 아예 안 들려요 하시던 분이었는데요. 소음 속 대화 훈련과 듣고 적는 훈련을 병행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즘은 손주들이랑 식당 가도 말이 들려요. 예전엔 그냥 웃고 말았는데 요즘은 제가 농담도 한 마디씩 해요. 이건 단순히 귀가 좋아진 게 아닙니다. 대화를 되찾고 관계를 회복한 것입니다. 귀는 단순히 소리를 듣는 기관이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문, 뇌와 세상을 이어주는 창입니다. 그 문이 닫히면 대화가 줄고 관계가 줄고 세상과의 연결도 점점 끊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작은 훈련 하나로도 그 문은 다시 열 수 있습니다. 4가지 훈련 모두 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날 할 수 있는 걸 하나씩만 해보세요. 이 4가지 훈련은 청력을 완전히 회복시키는 마법 같은 방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있는 청력을 최대한 오래 지키고 귀가 놓치는 소리를 내가 다시 보완하도록 만드는 지혜입니다. 그리고 이 훈련들은 귀를 살리고 기억을 살리고 관계를 살리고 삶을 다시 연결해주는 힘이 되어줄 겁니다. 진료실에서 저는 매일 그 변화를 직접 목격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 훈련으로 삶이 완전히 달라진 한 어르신의 이야기를 따뜻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74세 전상문 어르신은 충남 공주에서 혼자 지내고 계셨습니다. 아내를 3년 전 먼저 보내신 뒤 말을 주고받을 일이 점점 줄어들었다고 하셨어요. 요즘은 말할 사람이 없어요. 혼자 밥 먹고 TV에 나오는 사람한테 중얼거리는 게 다예요. 그래도 하루 중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은 서울에 사는 딸이 걸어오는 전화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 통화조차 불편해지기 시작했답니다. 아버지 뭐라고요? 다시 말씀해 주세요. 잘 안 들려요. 이런 말이 반복되자 전상문 어르신은 전화를 점점 피하게 되셨어요. 전화 받을 때마다 괜히 딸한테 미안해요. 내가 귀가 어두워서 자꾸 끊기고 오해가 생기니까 결국 전화를 안 받게 되더라고요. 그때부터 어르신은 하루 10분 TV 소리를 지금보다 조금 낮춰놓고 입모양과 말 흐름을 따라가는 훈련을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엔 잘 안 들리고 어지럽고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하지만 3주쯤 지나자 딸과의 통화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소리가 잘 들리네? 아버지 목소리가 밝으시네요. 그날 이후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졌고 통화도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죠. 요즘은 딸이 전화하면 내가 먼저 농담도 해요. 말이 들리니까 말하고 싶은 것도 많아지더라고요. 지금까지 귀를 다시 열고 삶의 소리를 되찾는 4가지 훈련법 함께 해보셨습니다. 여러분, 청력은 단지 듣는 능력이 아니라 사람과 연결되는 문이자 삶의 흐름과 감정을 주고받는 창입니다. 그 문이 닫히면 관계도 감정도 기억도 조용히 멀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있는 청력을 지키기 위한 작은 노력이 내 일상을 다시 밝히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를 조금씩 다시 좁혀줄 수 있습니다. 하루 딱 10분 TV 소리를 줄여보고 입모양을 따라 보시고 가족과 짧은 인사라도 나눠보세요. 지금 귀가 조금 어둡다고 인생까지 어두워지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부터가 삶을 더 선명하게 듣고 더 따뜻하게 연결해 갈 시간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내일을 더 편안하게 만드는 작은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비인후과 전문의로 45년 넘게 귀 건강을 연구해 온 한도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